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PD가 잠깐 다른 일로 바빠서 이번 주는 제가 나레이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잘못된 내용이 너무 퍼지고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쌍용차로부터 시작된 논란입니다. 진짜 쌍용차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전기차의 생명은 뭔가요? 주행 가능 건의는 선택의 기준이고요. 구매의 기준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비싼 전기차는 보조금을 어차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대중 모델들은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차가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했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보조금을 다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현토부다 뭐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직접 환경부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볼 겁니다. 여러 번 다뤄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코란도 이모션은 대체 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게 된 건지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현토부라고 몰고 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죠.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대수를 보면 작년에는 10만 1000대였던 게 올해는 20만 7500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고요. 지원 대상은 늘어난 대신에 지급되는 액수는 줄었다는 거죠. 지급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은 6천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인 차로 바뀌었고 50% 지급 기준은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으로 그리고 8,500만원 이상인 차들은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딱 보면 각이 나오죠. 비싼 차들은 말 그대로 사치품, 그러니까 부자들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고 대중적인 차들, 말 그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5나 EV6, 볼트 이런 차들은 무난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갑자기 코란도 이모션은 보조금을 다 못 받는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광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코란도 이모션 가격이 얼마인가요? 3,880만원 붙었잖아요. 심지어 상위 모델도 4,390만원이고요. 모든 모델이 보조금 지급 100%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이오닉5랑 EV6 같은 차들은 700만원 전액 지급이 되는데 코란도 이모션은 665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35만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또 현대차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환경부 관계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란도 이모션의 스펙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가격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격만 충족한다고 모든 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쌍용차는 주행거리랑 연비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가격,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가격만 저렴하다고 다가 아니라 스펙도 평균 이상으로 갖춰야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소리다? 코란도 이모션은 보조금도 다 못 받을 정도로 스펙이 좋지 못한 차라는 걸 정부가 인증해보니 꼴이 된 거죠. 코란도 이모션이 얼마나 부족했던 건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자동차 회사 내부 자료라서 환경부 차원에서의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 있죠. 뭔가요? 야야, 이것도 현토부 티내네. 가격도 저렴하고 똑같은 전기차인데 현대차는 되고 쌍용은 안 된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무지성으로 까는 사람들 있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무지성으로 까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사전적인 목적은 뭔가요?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완성차 업체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가격만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차의 스펙도 기준으로 둔다는 건 딱 봐도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너네 보조금 받으려면 차부터 제대로 개발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환경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돕는 것도 있지만 제조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펙을 갖춘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 게 맞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환경부 관계자가 정확히 파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가격이 아직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선 마진이 안 남죠. 마진이 안 남으면 전기차를 개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일종의 투자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왜? 구매를 촉진시켜서 제조사가 개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이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차 충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들 상태가 어떤가요? 아마 직접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걸요. 충전하러 가면 대부분 고장나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 보급 대수에만 연연하고 있고요.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고 저렴한 중국산 충전기를 설치해서 보조금만 받아가고 정작 관리를 안 하는 이런 꼼수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만 있고 유지 보수 관련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라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보조금만 받아갈 명분으로 차를 찍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차같이 큰 회사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경쟁력을 갖춰야 해외에서도 팔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전기차 있죠. 중소업체나 중국산 전기차요. 이건 보조금만 받을 명분으로 싸게 들여와서 파는 업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충전기 관련 부서랑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서가 완전 다르니까 이것도 제대로 구분해서 비판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랑 기아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다 못 받는 현대차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오닉5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찾기 어려운 자료도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똑같은 아이오닉5인데 누구는 700만원, 누구는 67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왜?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요. EV6는 아이오닉5보다 주행거리 재원이 좋잖아요. 그래서 EV6는 모든 모델이 100%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쉐보레도 볼트는 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볼트 EUV는 67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토브라고 몰고 가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현대차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덜 받는 차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애초에 현토브라는 말도 잘못됐죠. 보조금은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관리하거든요. 만약에 이 기준이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거라면 이건 좀 의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어봤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 기준을 보면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기준이 중요하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볼까요? 제1조 목적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별표 1에 보면 그 기준들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 기준, 등판 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배터리 차단장치, 비상등 작동 여부, 배터리 종류,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코란도 이모션이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쌍용차는 망했고 현대차만 대박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이유도 몰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을 완전히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700만원 중에 35만원만 못 받는 겁니다. 아이오닉5도 많게는 30만원을 못 받는 모델이 있습니다. 못 받는 것 자체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구매를 철회해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폭망과 대박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정색하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쌍용차 있잖아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팩트가 분명해도 여론이라는 게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다시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쌍용차는 지금 인수다보다 정신없는 와중에 신차 보조금 이슈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진짜 끝난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형 전기차 개발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J100 전기차를 출시해내도 주행거리가 별로예요. 그러면 또 보조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만원이든 30만원이든 깎일 수 있는 거죠. 못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걸 명분으로 만들어진 여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쌍용차 기술력 폭망으로 보조금도 못 받는 신세, 이런 식으로 기사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출시 때부터 J100 전기차는 기술력이 딸리는 차, 보조금도 못 받는 차,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거죠. 쌍용차는 이걸 바로잡을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도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서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자신감대로라면 쌍용 신형 전기차는 EV6 정도의 주행거리는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격은 저렴하고 지금까지 없던 레트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을 다 못 받는데요. 이건 여론도 문제지만 결국 환경부가 둔 기준에 못 미치는 차가 되는 거죠. 이걸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되나요? 아니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개발하려고 했더니 겨우 결과물이 이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론과 인식이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세 번째는 판매량입니다. 차가 안 팔리면 회사가 돈을 벌 수 없어서? 그게 아니죠.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오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서요. 이게 무자비한 정책이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인 자동차 회사는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가 12%를 차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미만인 자동차 회사도 전체 판매량 중에 8%가 전기차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현대차가 56만 8천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차는 전체 판매량 중 6만 8천 대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쌍용차는 5만 6,400대를 팔았으니까 이 중 4,500대가 전기차여야 하는 거고요. 이 목표치를 못 채우면 대당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4,500대를 팔아야 하는데 2,000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벌금만 15억을 내야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적자가 많은 회사가 차 못 판다고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스펙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판매량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보조금 사이에서 끝나지만 자칫 회사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과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보조금 못 받는 쌍용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